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이건 자르는 거죠. 이건 붙이는 거고, 또는 이제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시면 돼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짧은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안내시킨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정답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변으로 기사 12개를 땄으니까 또 합격자도 많으니까요. 믿고 이대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쁜 것들 골랐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도 위험 없도록 할 것,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충격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운반하는 경우 캡 씌울 것. 이 캡이 뭐냐면요, 뚜껑이에요. 우리 뭐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포터차가 이제 가스 용기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여기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이제 캡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러한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그리고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항타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쁜 것들 쓰면 되는데요.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체 강도 적합 여부. 두 번째,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세 번째, 본체의 심한 손상 여부. 네 번째, 리더 버팀 방법 이상 유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무, 여부 이거 구별 없이 써도 되냐 하는데, 일단 법에 명시된 유무 여부로 외우신 다음에요.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쓰세요. 안 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점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오늘 작업 시작할 건데 점검사항 뭐냐 이거죠. 그래서 법에 의거한 거로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계기 이상 유무, 계기판 뭐 그런 거죠. 압력계나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검지부 이상 유무. 세 번째, 경보장치 작동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답안들이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보호구 착용, 두 번째로는 방호선반 설치, 세 번째로는 수직 보호망 설치, 네 번째로는 출입금지 구역 설정, 다섯 번째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되는 것이죠. 터널 굴착 작업 시에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 3가지와 사전 조사 내용을 쓰래요. 그러니까 2개 이렇게 묻는 거네요.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게 터널 굴착 작업이 있고요. 그냥 굴착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으로는 요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굴착 방법, 용수 처리 방법, 그리고 조명시설 설치 시 방법이 있고요.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층 상태를 조사, 아니면 조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굴착 작업 시에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과 사전 조사 내용을 각 3가지씩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냥 굴착 방법인지 아니면은 터널 굴착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으로는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는데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으로는 이제 굴착 방법, 그리고 신호 방법, 그리고 장비 사용 계획이 있고요.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지층 상태, 동결 상태, 매설물 상태가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아마 기술서였나요? 그런 그 설계 기준이었나? 네, 거기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 공적 자료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활동에 대한 게 있고, 전도에 대한 게 있고, 지지력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압축 음력에 대한 거 있고, 저항 모멘트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짧은 거 골라서 이제 저는 활동, 전도, 지지력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비님 뭐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쓰시오가 아니고 설명하시오라고 될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짧으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이다. 빈칸을 채워라. 강간비계는 그냥 이게 재질이에요. 철로 그냥 알루미늄 뭐 철 이런 재질. 강간으로 된 비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단간은 짧은 단위여가지고 이제 강간비계인데 짧은 거고요. 틀비계는 이제 틀에 짜여진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네, 네 이런 틀비계입니다. 우리 뭐 놀이터나 아니면은 뭐 짧은 작업구역에서 이제 사용하는 비계 같은 거죠. 무튼 보면은 이게 법에 의거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간비계는 5m, 수직으로는 5m고 수평 방향으로도 5m죠. 그리고 틀비계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6m,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8m. 그리고 인장재와 압축재가 구성된 경우에 인장재와 압축재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간이랑 틀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단간은 그냥 다 5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는 응시생 때 틀 한 다음에 직육평팔 이렇게 외웠습니다. 틀 직육평팔 이렇게.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관간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띠장 방향이 여기를 똑같습니다. 여기랑 요 기둥 앞에 있는 거, 이 간격, 이게 띠장 방향이고요. 이게 이제 1.85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선 방향을 보시면은 장선 방향은 비계 기둥이란 비계 기둥. 그러니까 여기죠. 이렇게 이게 장선 방향이죠. 이게 이제 1.5m 이하로 할 것이 되는 거고요.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띠장 간격이 요거죠. 이렇게 위랑 아래 띠장 간격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장선 간격이 있는데요. 장선 간격은 뭐냐면은 요 밑에 기둥 있죠? 비계 기둥 요쪽 방향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선 간격이죠. 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을 볼까요? 비계 기둥간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말 것이고, 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에 비계 기둥은 2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울 것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 됩니다. 정답은 이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부님 이거 도비님 최근 뭐 답 짧게 쓰니까 요것도 뭐 둘 중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안 되죠. 제가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닙니다. 네, 막 줄이는 게 아니고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85m인데 아마 여기 이하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FM대로 하면은 여기 이하가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네, 책에는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작업 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뻥 뚫린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부위. 로서 이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아니면 뭐 방지책 4가지를 쓰시오. 아니면은 뭐 승강기 피트월, 이것도 구덩이 같은 거죠. 네.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거에 대한 공통 답안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면은 이렇게 정답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덮개 설치, 울타리 설치,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 마지막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그냥 철로 된 비계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알루미늄, 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시면 됩니다. 더 안전하고 좋죠. 근데 저라면 안 해오죠. 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차 가세로 보강할 것. 두 번째, 강간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해 접속할 것. 세 번째,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이동식 비계죠.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휴대성이 강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여기 바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되죠. 근데 뭐 다 길게 외운다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으로는 작업 발판 항상 수평 유지. 두 번째,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세 번째,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네 번째,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초과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강간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강간 비계는 알지만 이제 강간 틀 비계는 뭐냐면요. 네, 요겁니다. 네, 이동식 비계라고도 말을 했었는데 이게 정확히 플레임으로는 이동식 강간 틀 비계죠. 이제 틀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이동된다. 그런 겁니다. 단순하죠. 이름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은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할 경우 주틀 간격 1.8m로 할 것. 두 번째, 주틀 간의 교차 가세 여기 있죠. 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우리 그 조립 간격 외웠었잖아요. 네, 틀, 직육, 평팔. 네. 네 번째,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튼 기둥을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빈이 뭐 이내, 뭐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런 것들 안 썼는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지 않나요? 이런데 전혀 다릅니다. 그 범위들은.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법에 의거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정확히 쓰셔야 돼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흙막이 지보공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흙을 막는데 도움되는 지탱하고 보강하는 그런 시설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을 보자면은 요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흙막이 지보공이 있고 터널 지보공이 있어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슷비슷해요. 엄청나게 이 답안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치마 정도, 두 번째 부재 손상 유무, 세 번째 버팀대 기납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작업 발판을 꼭 정해져 있는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작업하는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작업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거 밟고 뭐 형광등 고치거나 아니면 위에 천장에서 뭐 벌레 잡거나 뭐 벌레 잡는 작업이겠죠? 네. 하여튼 이게 뭐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는 이런 걸 써라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법령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두 번째,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진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세 번째,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이거 그냥 모래죠, 뭐 흙 같은 거.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령 문제죠. 그래서 이쁜 것들 골랐으면은 이제 방호망 설치, 그리고 근로자 출입 금지, 그리고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되는 것이죠.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그럼 한번 보면은 옆에 이제 법령 책 속 해설은 이제 중요사항에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리고 발끝막이 판이 있는 것이죠. 요거예요. 노란 색깔. 그리고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부 난간대는 요거고요. 중간 난간대는 요거고, 그리고 난간 기둥은 요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상부 난간대 요거는 이제 90cm 이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 밑바닥부터. 그리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요거죠.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그리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 되는 거죠. 120 나누기 2 하면은 60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다만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할 것. 그러니까 요 노랭이 높이가 10cm 이상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난간대의 지름, 요것들의 지름은, 이게 원형이잖아요, 난간대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이게 다 100kg는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사항에 해설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식 사다리, 아니면 뭐 사다리식 통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의 설치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래요. 근데 이제 칠 수 있는 것을 쓰래요. 일단 중요사항 보시면은 이제 해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1번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요거죠. 요 폭을 30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2번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이거를 이제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무료 사다리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예, 방끝 웃는 거. 네, 보시면은 90도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을 만약에 100도로 하면은 사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안 되고. 3번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요 발판과 벽, 요거죠. 여기가 이제 15 이상. 그리고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아파트 공사하는데 이런 크다란 것들, 이제 아파트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크다란 것들 있잖아요. 이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근데 크레인 아저씨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려 극한 직업 한번 봤었는데, 다큐멘터리. 이거 올라가는 데만 몇 분 걸리더라고요. 몇십 분인 것 같던데.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멈추신 다음에 또 삥 둔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삥 둔 다음에 또 올라가고, 삥 둔 다음에 올라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쉬는 것이 이제 계단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올라가도록 할 것.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도비야, 이러는데, 꼭대기 벽,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걸쳐놓은 거, 요 길이가 이제 6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치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정식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치수들, 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래요. 빈칸을 채워라. 이게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추락방어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하물 방지망이에요. 여담으로 여기에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수직형 추락 방망이죠. 뭐 아니면 이제 내부에 이제 엘리베이터 피트홀, 피트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 엘리베이터 입구, 여기에 이렇게 막아놓는 것도 이제 수직형 추락 방망이 되는 것이죠. 무튼 이제 보자면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 이상을 유지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건물 외벽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낙하물 방지망이에요. 그러면은 이 각도가 20도에서 30도 정도로 되라 이런 뜻이죠. 뭐 공구가 떨어져도 공구인데 왜 사람을 그렸죠? 스패너가 떨어져도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락 방호망도 나오는데요. 많이들 혼동을 합니다. 내민 길이에 대해서 2m, 3m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쭈꾸미, 삼겹살, 낙지, 추, 삼, 낙이. 이거는 이제 제가 응시생 때 했던 건데, 추락 방호망은 3m 내민 길이,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은 2m. 그래서 쭈삼낙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하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이다. 이번에는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 아니죠. 구분 잘해야 됩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게 법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 방호망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에이, 살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애초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튼 이제 보자면은 첫 번째,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말 것. 두 번째,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세 번째,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이제 추락 방호망도 있고 낙하물 방지망도 있는데요. 방지망 아니면 낙하물 방호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추호낙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추호지역에 사는 낙지다. 그래서 추호낙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민 길이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도변이 이거 2m, 3m 이거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쭈꾸미, 삼겹살, 낙지라고 알려드려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돌팔이 아니냐? 이러는데, 네, 이게 이제 추삼낙이입니다. 내민 길이는 추락 방호망은 3m, 낙하물 방지망은 2m다. 그래서 쭈삼낙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호낙지랑 쭈삼낙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해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하역 운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도배님? 이러는데 그냥 지게차 생각하시면 돼요. 하약하고 운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는 또 있는데요. 건설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은 그냥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답변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길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누구도 칭찬을 안 해주죠. 그래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두 번째, 최대 적재량 초과하지 말 것. 세 번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네 번째, 화물 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를 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을 때 조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제 뭐 현장 용어로는 이제 뿌레카라고 하죠. 저도 이제 군 휴학, 그러니까 복학하고 이제 다음 학기 복학하기 전에 남았을 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소위 이제 노가다를 좀 많이 했었죠. 미장도 했었고, 철거도 했었고, 타일도 했었고, 그 생소한 게 엘리베이터 설치 그것도 했었고요. 이 뿌레카를 항상 봤었는데 소리가 되게 커요. 계속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텅텅 하면서 큰 소리로 텅텅 하면서 이렇게 푸슝 나와요. 알고 봤더니 뭐 압력으로 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길어요. 엄청 고층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이 선들이 다 되더라고요. 무튼 되게 신기하고 무서웠어요. 무튼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거죠. 네, 중요사항의 해설들이 다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는 감시인 배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합한 절연용 방어구 설치,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이고요. 실제 제 답변들이고 저는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이렇게 해서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건데요. 뭐 이렇게 다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쓰죠.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두 번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세 번째, 치마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이거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지게차. 지게차 등의 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지휘자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것도 법령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시면 됩니다.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래요. 첫 번째, 작업 순서 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 두 번째,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할 것. 세 번째,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할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이런 답변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해 돌 떨어지는 거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게 무료 법령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골라 쓰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부석 제거, 돌 부스러기를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록볼트 설치, 그리고 터널 지보공 설치가 되는 거죠. 터널 지보공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록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록볼트.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락볼트를 단단하게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쉽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때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문제 풀기 전에 저는 이제 잠함을 응시생 때는 그냥 이게 뭘까 하면서 그냥 잠수함 생각했었어요. 네, 뭔가 이게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함이 이거더라고요. 콘크리트 이제 케이슨 공법이 생각나긴 하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 세팅되는 그런 공법인데, 요 밑에를 이제 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밀폐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물통 뭐 그냥 우물 생각하면 되고, 수직갱은 갱은 뭐 그 깡패갱 그런 게 아니고요. 광산 있잖아요. 광산 동굴 같은데 한번 가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직으로 가는 동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굴착 작업을 하는 때 준수사항 뭐냐면,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두 번째,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 농도 측정자 지명에 측정할 것. 세 번째,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인력 굴착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사람으로 땅을 파나 보네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대로 다 길게 쓰시면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 담당자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한다. 두 번째, 자재 등을 경사면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굴착면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네 번째, 굴착면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봅니다. 도빈이 이거 안전 담당자 외우기 좀 힘든데 뭐 안전 지휘자 아니면 뭐 작업 지휘자, 뭐 감시인 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러는데, 일단 그런 질문은 법에 대항하는 겁니다. 저도 법에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법에 명시된 대로 쓰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허나 시험장 때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면은 비슷한 대체 용어를 써라.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해요. 당연하죠. 그냥 뭐 지휘하에 작업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감시인의 뭐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이래야지 조금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항상 드립니다. 무튼 정답은 이 4가지입니다. 뭐 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자, 우리 그냥 크레인이 있고 법령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타워 크레인이죠. 우리 아파트 건설할 때 많이 보이는 요 기둥들. 이거는 이동 쉽게 안 되죠. 다리에 바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레인이에요. 즉 크레인 나오면은 그냥 타워 크레인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넷 크레인, 뭐 천장 크레인, 갱 크레인 뭐 이렇게 다 많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동식 크레인은 이제 바퀴가 달린 것이죠. 이제 끝날 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튼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중요사항에 이제 해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두 번째,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세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짧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톡으로 구매자분들과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주 7일 새벽 3시나 2시까지 답변을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화물에 대해서 맨날 여쭤봐요. 도빈이 이거 오타입니다. 참고로 이제 오타오를 제보하면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물이다 도비 자식아 이래요. 그럼 저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화물 한번 검색해봐라. 그러면 이게 뜻이 움직이려고 뭐 꾸려놓은 짐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화물이나 이제 화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수화물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화물. 그래서 오타가 전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식 크레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죠. 네, 되게 전투력이 세 보이죠. 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설공사 시 목재나 철제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이래요. 빈칸을 채워라. 높이가 있는 보도블럭과 차도 사이 그런 거에 있나봐요. 이렇게 높이가 여기를 이제 이어주는 경사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증류사항을 보시면은 관련 법령이 다 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두 번째,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죠.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세 가지를 써라. 이게 이동하는 경우랑 뭐 설치하는 경우랑 뭐 사용하는 경우랑 그거에 따른 법령들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응시생 때 이게 조금 애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자면은 일단 고소작업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뭐 이제 현장직 분들은 자세히 알겠죠, 뭔지. 여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천장에서 뭐 작업하거나 주로 배관 같은 거 훅업이나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거죠. 뭐 렌탈이라고도 하고 현장 용어로 TL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시험 볼 때 뭐 렌탈, TL 이런 현장 용어 있잖아요. 뭐 아시바, 뭐 데모 그런 거 있잖아요. 식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쓰시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여기 법에 의거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소 작업 되고요. 고소 작업 차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주로 이제 뭐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로수길에서 전기 작업 하시잖아요. 여기 전봇대에서 이렇게 이거 타셔가지고 이게 이제 고소 작업 차예요. 자동차니까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은, 자, 이너키가 이제 법령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되는데 측발달에서만 알려주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 두 번째,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이동 통로 요철 상태 등 확인할 것. 이 요철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냥 과속방지턱 생각하시면 돼요. 요철, 이게 오목할 요자인가 뭐 튀어나올 철자인가 하여튼 오목하고 볼록한 곳 상태를 확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튼 정답은 이래요.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 4가지를 쓰래요. 설치할 때, 사용할 때, 뭐 이동할 때 다 다르다고 했죠, 답안들이.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쁜 거 골라 쓰면은 이제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으로는, 첫 번째, 건가방지 장치 갖출 것. 두 번째, 작업대의 정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세 번째,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작업대의 끼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고소 작업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고퀄리티, 네, 차마 고퀄리티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조금 3D 같네요. 네, 보자면은 이렇게 있죠. 과상승 방지 장치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조작판이 있는데 올려요, 자기 스스로. 그럼 이제 밑을 보다 보니까 위에 천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몰라가지고 보다가 이제 뭐 기둥기랑 천장에 머리가 이제 목이나 머리가 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삐비빅 하거나 여기에 닿아가지고 멈추게 되는 그런 거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이 가설도로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임시로 만든 도로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법에 의거한 정답을 보자면은 뭐 이렇게 다 길게 쓰셔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수시설 설치할 것, 그러니까 물 빠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세 번째, 차량 속도 제한 표지 부착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짧은 답변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저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래요. 가설 통로가 있고 가설 도로가 있죠.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거 도로는 그냥 차 다니는 거고 통로는 그냥 인간 다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설 통로죠. 가짜로 설치한, 임시로 설치한 이란 뜻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안전모 이렇게 써주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제 길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지만은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여기죠. 세 번째,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네 번째,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섯 번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 계단참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계단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 쉬는 곳들,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좀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앉아가지고 다들 여기서 이제 새참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에서 먹는 새참 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계단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네, 재미없는 농담이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니까 새참 먹는 곳이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래요. 이 달비계가 뭐냐면은 달려있는 비계다. 그러니까 이 줄에 달려있는 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계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한자로 날아오를 비, 뭐 계단계였나? 하여튼 그냥 쉽게 공중 상태에 있는 계단? 작업 장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달려있는 공중 상태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쉽죠? 그런 겁니다. 나중에 뭐 또 달대 비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철근이나 박아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작업하는 구역이긴 해요. 무튼 이제 관련된 법령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다 쓰시면은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좋아해주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하면 되죠.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안내시키거나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네, 조립 절차는 이런 거다. 이렇게. 두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세 번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이거 당연하죠. 네 번째, 공구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이 달줄과 뭐 달포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톰백마대, 항공마대 생각하시면 되고, 달줄은 그냥 공구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르내리락 해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우리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이 있다고 했죠. 구분 잘해야 됩니다. 크레인은 그냥 아파트에 공사하는 타워 크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령이 요겁니다. 즉 정답들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길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날씨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두 번째, 작업 순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세 번째,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할 것이 되는 것이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 동바리 꼴은 파이프 서포트다. 이게 지지하다라는 뜻이죠. 동바리도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예요. 요런 기다란 것들 있죠.
이제 위에 이제 내려가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겁니다. 거푸집 같은 걸로, 거푸칩 같은 거를 고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중요사항에 보시면은 법령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두 번째,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 사용에 이을 것. 세 번째,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이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래요. 일단 펌프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펌프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구리들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시멘트들이.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요. 콘크리트 펌프카가 없고 그냥 타설 작업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에 펌프카가 있냐 아니면은 뭐 타설 장비가 있냐 라는 단어가 있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답변으로는 이제 중요사항에 이제 해설들이 이제 법령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짧게 쓰시면은 첫 번째, 난간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할 것. 두 번째,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점검할 것. 세 번째,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네 번째, 작업 중에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짧은 답변들로 기사 12개를 저는 잘만 땄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4번 사항 특히 여쭤봅니다. 도빈이 이거는 왜 길게 하신 거죠? 짧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막 줄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도 이게 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제 뿌레카라고 하잖아요. 현장 용어로.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 50세 60세 분들이 현장 용어를 많이들 쓰십니다. 시험 정답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되게 안타까운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뿌레카 쓰면 안 되고 콘크리트 타설 장비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 펌프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셔야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래요. 깊이 10.5m 이상의 굴착 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쓰면은 첫 번째 수위계, 두 번째 경사계, 세 번째 하중계, 네 번째 응력계 이렇게 4개 쓰시면 되는 거죠. 뭐 5개면은 이제 심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건데요. 왜 10m도 아니고 왜 10.5m인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통 이런 법령들이, 치수들이 안전모에 대한 뭐 강도, 시험 테스트 같이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경험치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시는 분이라면 왜 10.5인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수중굴착, 그러니까 물에 있는 거 굴착하는 거죠. 구조물 기초 바닥같이 비좁고 깊은 곳 굴착과 호퍼 작업에 가장 적당한 굴착기 명을 쓰시오. 수중굴착하면은 그냥 클램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까먹었네요. 클램이 영어로 한국말로 조개라는 뜻이었나? 쉘이 뜻이었나? 네. 하여튼 저도 일반인입니다. 기사 12개를 땄다고 뭐 비범한 아기장수 우투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아마 쉘일 거예요. 쉘이 조개라는 뜻일 겁니다. 조개는 이제 바닷속에 살죠, 물속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클램쉘이죠. 밑에 물에 있는 거 빼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준설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인데 잘 그렸죠? 네,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잘 그렸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 뭐 흙이나 뭐 그런 거 모래, 갯벌 같은 거 파내는 그런 거죠. 무튼 정답은 클램쉘이었습니다. 클램쉘 용도를 2가지 쓰시오. 이제 중요사항에 이제 클램쉘 용도들이 다 있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중 굴착, 그리고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클램쉘이죠. 그리고 이 쉘이라는 뜻이 조개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종류 4가지를 써라. 이제 동바리는 이제 서포트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고, 무엇을 지탱해 주냐면은 이제 거푸집입니다. 이게 거푸집이 뭐냐면은 그냥 쿠키 틀 있죠. 우리 쿠키 만들려면 이제 쿠키 틀인데 이 틀이에요. 여기 이제 시멘트를 넣는 거죠. 잘 굳게 하려고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관련 법령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종류 4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특수하중, 그리고 횡방향 하중, 그리고 연직방향 하중, 그리고 콘크리트 츠갑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횡방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연직은 이제 수직이라고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수직. 근데 이 횡방향은 수평입니다. 수평. 우리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그쵸? 횡파, 종파 있죠. 횡이라는 뜻이 여기 도로인데 이렇게 걷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걷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횡단보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양중기에는 이제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승강기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들에 이제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4가지를 쓰래요. 양중기 나왔다 하면은 요 4가지의 공통적인 방호장치는 이게 있습니다. 권과 제비. 저는 응시생 때 이렇게 외우지는 않았어요. 책을 팔면서 알게 되었는데, 많은 책들도 이렇게 권과제비라고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권과 방지 장치, 많이 감기는 거, 와이어로프가 많이 감기는 거를 방지하는 거고, 이거 과는 이제 과부하 방지 장치, 이거 무게 많이 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그리고 이거 비상 장치 장치, 위험할 때 정지 버튼 누르는 거. 이거 4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법령에 의거한 어구들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곤돌라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곤돌라가 뭡니까? 이러는데 우리 베니스의 상인인가 베니스 유럽의 빌라들 사이에 강물 있고 이렇게 배 있죠. 이것도 곤돌라긴 한데 이런 거를 곤돌라라고 안 하겠죠, 기사에서는. 곤돌라는 요겁니다. 네, 우리 아파트는 달비계에서 펜트 칠하는 아저씨 분들이 있고, 빌딩이나 높은 건물에서는 곤돌라로 유리창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겁니다, 이게 곤돌라. 요게 배 곤돌라가 아니에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이다. 그쵸? 법에 의해 규정하는 이제 다음 작업 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이게 이제 옆에 해설을 보시면은 이제 법령 사항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초정밀, 엄청 정밀해야 되니까 밝아야 되겠죠. 750이고 정밀, 그 다음으로도 정밀하니까 이제 300. 보통 일반적인 우리 작업 150 럭스죠. 그 밖에 작업 다른 거죠. 이거 외에 이거는 75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도 노가다를 했었고, 또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도 했던 직무도 이제 현장 관리, 안전 관리, 보건 관리 3개를 다녔어요. 저는 회사를. 그래서 보는데 보통 150 럭스 이상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작업에 다들 들어가니까. 무튼 이제 750, 300, 150, 75 이거 나누기 2, 나누기 2, 여기 나누기 2에서 이제 얼마 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하면 375인데 여기서 요 75를 빼주면은 300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달비계에 사용하는 관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를 쓰래요. 단 법령에서 꼬인 것과 이음매 있는 것은 제외하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 마라 이거죠. 달비계가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줄 매달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아파트 벽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분들 종종 봤었죠?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네, 달비계. 그래서 이제 이게 법령 어구인데 정답이죠. 그래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심하게 변형된 것, 두 번째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세 번째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네 번째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여쭤봅니다. 도비님 요거 퍼센트라고 안 하고 프로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퍼센트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법령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터, 밀리미터 이것도 법령에서는 한국말로 다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래는 한국말로 퍼센트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프로인데 상관이 없어요. 10%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해설 부분에서 왜 정답에서는 영어로 미터인데 왜 해설에서는 미터냐 한국말로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칭 지름 7%, 소선수 10% 이거를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응시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제 공칭이라는 단어 있죠.
빠르게 하면은 이제 0707이 되죠? 네, 그쵸? 그래서 07로 외웠습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직경에 따른 클립스를 쓰래요. 그러니까 요 A, B, C에서 올바르게 요거를 설치한 게 뭐냐 이거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끝나는 부위거든요. 끝부분, 와이어로프 끝부분. 이 단순하게 그냥 짧은 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면은 A라는 게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들, 그러니까 이제 휘어진 부분.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딱 묶어가지고 뭐 묶는 건데 요 곡선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곡선. 이 곡선 부분이 이제 로프 힘이 걸리는 쪽. 여기에 이제 양중물들이 체결되어 있을 거니까 걸리는 쪽이니까 이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곡선 부분들이. 즉 그냥 짧은 것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고요. 요 지름 이제 DEF는 이제 법에 의거해서 옆에 중요사항에 해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4, 5,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A 그리고 4, 5,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3가지를 쓰래요. 철골 작업이 뭐냐면요. 그냥 이런 H빔들 있죠. 그냥 다루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철골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는 이제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속 10m/s 이상. 두 번째, 강우량 1mm/h 이상. 그리고 세 번째, 강설량 1cm/h 이상인 경우에 이제 중지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도비님, 강우량과 강설량이 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이고 여기는 왜 1인데 단위가 다르죠? 이게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자, 이거 물이죠? 이거 비유자입니다. 비유자. 여기서 좀 알려드리자면은 강수량도 있죠? 기상예보에서 강우량, 강수량, 강설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고요. 강설량을 이제 눈설자죠. 이제 눈입니다. 그럼 강수량은 뭐냐? 비 플러스 눈입니다. 그래서 강수량과 광우량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럼 또 이제 물어보죠. 아이, 도빈이 그런 거는 뭐 필요 없고요. 이거 좀 잘 좀 구분하게 외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물이 얼면은요 한 부피가 10% 증가한대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1mm인데 얼면은 10% 정도 증가한대요. 부피가. 높이가 증가하겠죠. 그럼 1mm 곱하기 10을 해봐요. 10mm죠? 10mm는 1cm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응시생 때 외웠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외웠습니다. 과학적으로. 무튼 그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폐 공간 작업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적정 수준을 구하시오. 뭐 산소는 O2고, 이산화탄소는 CO2고, 일산화탄소는 O5고, 황화수소는 H2S죠.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보자면은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적정 공기의 정의를. 그래서 산소는 18% 이상, 그리고 23.5% 미만.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 미만. 그리고 황화수소는 10 미만이 되는 것이죠. 여담으로 이제 1%는요 10의 4승 pp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기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ppm이 아니고 만약에 퍼센트다, 그러면 이제 변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탄산가스로 법령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대생분들은 이제 탄산가스는 공부하실 분은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분께서 그분께서 환경에 대한 얘기할 때 탄산가스 했더니 뭐 뉴스에서 뭐 조롱거리 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말하면 더 좋긴 한데 이게 법령어에 있는데 아마 그분도 그대로 말했을 거예요. 절대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에피소드 말해 드린 겁니다. 전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집안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모래는 1대 1.8이고요. 연암과 풍화암은 1대 1입니다. 이거 뭔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C로는 경암은 1대 0.5고,
그리고 그 밖에 흙은 이제 1대 1.2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게 그 법이 기울기가 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A라는 법 그 기울기로 있었는데 B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이게 아마 건축법인가 뭐 토목법인가 거기에 기울기랑 다르더라고요. 아마 법적 직원분이 그거를 신경을 안 썼나 봐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A라는 예법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참 이게 기울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튼 정답은 이래요.